안녕하세요. 마곡 길냥입니다. 제가 2달 전에 공인중개사 시험 엄청나게 어렵다 이런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후속으로 그 어렵다는 공인중개사 시험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올해 50대 중반이고 작년에 32일에 공인중개사 시험 딱 정확히 5개월 준비해서 동차 합격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합격한 겁니다. 원래는 떨어졌는데 찍은 게 너무나 많이 맞아서 평균 60점 간신히 살짝 넘어 턱걸이로 합격했습니다. 정말 학창시절에 공부 못한다는 소리 듣지 않았고, 아니 사실 맨날 잘한다는 소리 들었어요. 남들 생각하기 엄청나게 어렵다는 시험도 젊은 시절에 20대에는 통과도 해보고 그랬는데 내 평생 이렇게 어렵게 공부한 시험이 없었습니다. 제가 2달 전에 올린 동영상 결론 한마디로 이거예요. 3개월 만에 동차 합격 99% 뻥이라는 겁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감정평가사 1년 안에 합격 가능합니다. 제 공부 경험으로 볼 때. 한데 3개월 동차 합격했다는 숙이 유튜브 넘쳐나지만 단 한 명도 감정평가사 합격은커녕 도전했다는 사람도 없고 도전해보겠다고 포부를 밝힌 사람도 없어요. 말이 됩니까? 공인중개사 자격보다는 부동산 분야에서 감정평가사 자격이 훨씬 더 위에 있고 훨씬 더 미래 전망도 좋고 감정평가사하고 공인중개사를 겸해봐요. 그러면 훨씬 더 고객에게 신뢰도 주고 고객도 더 모일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3개월 만에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했는데 왜 감정평가사 시험을 안 봐요? 그 모 유튜버 이준가? 열흘인가 공인중개사 준비해서 합격했다고 자랑하는 유튜브 있어요. 근데 그 사람 거기에 대해서 하도 이제 의문이 많이 제기되니까 해명 유튜브가 있던데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자기는 감정평가사 볼 생각이 없다고 이유를 대던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열흘 만에 공인중개사 동차 합격했으면 아무리 시간 많이 걸려도 2달, 석 달이면 감정평가사 합격할 수 있어요. 석 달 투자해서 감정평가사 합격할 수 있는데 왜 그걸 안 봐요? 거의 제가 볼 때는 믿을 수 없는 말인 거죠. 공인중개사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장점이 있어요. 개업, 취업, 요즘 공인중개사 너무 넘쳐나가지고 아무튼 개업이나 취업에 최소한 마지막 수단은 될 수 있으니까 괜찮은 건 사실인데 제가 볼 때 공인중개사 공부의 장점은 이거 부동산 투자에 큰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 경매는 권리 분석이 핵심이거든요. 물건은 채권에 우선한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이 권리 분석을 하려면 공인중개사 공부가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제가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하기 전에 사실은 경매도 관심이 있어 책을 몇 권 읽어봤는데 도저히 좀 이해를 할 수 없더라고요. 내용이 너무 어려워. 근데 공인중개사 합격하고 난 다음에 이 경매 관련 유튜브도 보고 책도 읽어보니까 내용이 쏙쏙 들어와요. 그 다음에 토지 투자를 잘 하려면 공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토지를 살 때 이미 용도가 딱 확정돼 있죠. 되게 용도 지역이 다 했지만 이게 바뀔 가능성을 잘 분석해서 염두에 두면 이게 대박이 날 수 있거든요. 이건 공법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에 공법이 들어가 있죠. 2월 4일 정부가 주택공급대책 국토부 보도 자료를 냈는데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좀 어렵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왜? 공인중개사 공부해서 합격했더니 2월 4일 국토부 보도 자료를 좀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 관련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딱 4가지가 핵심입니다. 기본 동영상, 기본서,
자기 손으로 만든 요약 노트. 기출문제. 물론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공부 방법을 제기하는데 제가 말한 이 네 가지 방법은 제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개인의 공부 성향, 습관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때 이 네 가지가 핵심입니다. 첫 번째, 기본 동영상만 봐도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보통 이제 인강업체나 학원에 따라 과정이 세부적으로 보면 다르지만 크게 보면 딱 네 가지예요. 기초 입문과정, 기본, 심화, 핵심 요약 네 단계죠. 그 밖에 뭐 특강, 문제풀이, 뭐 백선, 보충광어 등 아주 많아요. 근데 이게 분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네 단계 과정. 동영상 시간을 보면 민법, 공법이 각 150시간이고 부동산 학개론, 중개사법, 공시법, 세법까지 다 합치면 모두 600시간이에요. 아니 너무나 많아요. 제가 이 기초, 기본, 심화, 핵심 요약 이걸 다 봤거든요. 근데 600시간이잖아요. 하루 10시간씩 봐도 60일, 2달 걸리잖아요. 내가 작년에 공인중개사 시험 볼 때 시간 부족으로 굉장히 고전을 했는데 가장 큰 원인이 이 네 단계를 다 보느라고 초기에 시간을 너무 많이 낭비했어요. 이게 아주 나중에 막판 시간 부족으로 저를 아주 괴롭게 만들었어요. 이제 거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 뭐 동영상 분량이 네 단계 동영상 분량 엄청나게 많은데다가 여기 기출 문제풀이, 학원에서 제공하는 문제풀이, 어떤 분은 뭐 1.5배속, 2배속으로 동영상을 본다는 분도 있던데 저는 믿을 수 없던데 1.5배속이면 나 무슨 말이 잘 안 들리던데 제가 볼 때는 1.2배속이 한계입니다. 기본서 6과목 책 두께가 3,000에서 3,500쪽 1시간에 30쪽씩 통독 가능하거든요. 하루 10시간씩 읽어도 하루에 300쪽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본서 3번 독파에 10일, 5, 6번 통독해야 뭘 기본서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5, 6번, 5번, 6번 통독해야 기본서 이해가 가능하거든요. 60일. 기본 동영상, 동영상 4단계 보는데 60일. 기본서 통독하는데 60일. 이것만 해도 넉 달이잖아요. 시간이 부족하죠. 민법, 공법, 기본 동영상이 각 50시간 정도 됩니다. 부동산 학개론, 중개사법, 공시법, 세법 각 25에서 30시간씩. 총 한 200시간 돼요. 그래서 기본 동영상을 한 번만 보든지 그리고 나서 바로 기본서 통독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시간 여유가 좀 있으면 2달 한 3회 시청하는 게 기초, 기본, 심화, 핵심 동영상 한 바퀴 600시간 시청에 2달 걸리는 것보다 제가 볼 땐 더 효율적이에요. 기본 동영상 반복 시청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기초, 심화, 핵심 요약 등은 군데군데 빼먹는 것도 많고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땐 시간만 많이 걸리고 그리 효과적이지 않아요. 단 기본 동영상에서 빠진 부분을 심화로 보충하기도 하니까 이 부분만 골라서 시청하면 됩니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건데 가장 두꺼운 기본서로 승부하다. 가장 두꺼운 기본서로 승부하세요. 기본서 안 보고 요약집 문제집 위주로만 공부했다. 이런 이거 단기 합격 수계 많이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믿을 수 없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획부동산 사기 많잖아요. 요게 시험 문제 예를 들어서 갑돌이는 누구한테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했다. 다음 중에 틀린 걸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안 나와요. 이걸 제3자의 사기라고 나와요. 시험 문제에 기획부동산이란 말 자체가 나오질 않아요. 제3자의 사기라고 나옵니다. 이걸 요약집 문제집만 보고 알 수 있어요? 이걸? 며느리가 홈쇼핑에서 홍삼 세트를 구매해 시어머니에게 배송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일 있죠? 근데 이걸 민법에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요약자, 홈쇼핑 업체는 낙약자, 시어머니는 제3자가 됩니다.
시험 문제, 며느리가 홈쇼핑에서 홍삼 세트 구매해 시어머니에게 배송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경우에 다음 중 맞는 것은 이런 식으로 안 나온단 말이에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 낙약자, 제3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요약집, 문제집 위주로만 공부했다? 이걸 무슨 말로 이해를 해요? 이걸 무슨 수로 이해를 해요? 친구, 친척의 이름을 빌려 부동산 구매. 요즘에 이제 다주택자 규제가 하도 심하니까 이럴 수 있죠. 이걸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종류도 많아요. 양자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 삼자간 명의신탁, 상호 명의신탁, 합법인 거, 불법인 거, 또 경우에 따라 합법이 되기도 하고 불법이 되기도 하고 아주 사례가 많습니다. 20년간 무사태평하게 남의 땅 경작하고 있으면 내 땅 된다. 시효취득. 이건 제가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하기 전에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이 민법을 보니까, 민법 기본서를 보니까 명의신탁이 걸린 경우, 시효취득 전에 제3자에게 팔린 경우, 시효취득 효력 발생 뒤 제3자에게 팔린 경우 사례가 수십 가지 나와요. 이게 다 판례거든요. 요약집 봐서는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두꺼운 기본수로 승부하라. 이 핵심은 20, 30대라면 아직 머리가 쌩쌩하잖아요. 5, 6회는 통독해야 되고 5, 60대, 40대 이상이라면 기본수 9번 내지 10번은 통독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문제, 내용이 머릿속에 싹싹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기본서가 두껍잖아요. 민법 기본서가 얼마지? 한 800페이지 되나? 자, 그러면 분철을 하세요. 그 동네 문방구 하면 한 100 내지 150페이지로 나눠줄 거예요. 분철을 하든지 아니면 휴대폰에 동영상 다운받아서 수십 번 반복해서 들을 거. 제가 재미된 부동산이라는 유튜브를 제가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에 아주 참고가 된다고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재미된 부동산이라고 있습니다. 이 양반이 자기 이제 원래 생업이 있으니까 기본서를 이제 들고 다닐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은 휴대폰에 동영상 다운받아서 몇 번 들었다고는 말씀 안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수십 번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기본서를 보게 될 때 쏙쏙 머리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세요. 그 다음 세 번째, 자기만의 요약 노트 만들기. 참, 이거 중요하죠, 이것도. 자, 사법고시, 행정고시, 의무고시, 지금 행정고시만 남고 뭐 없어졌지만, 자, 학력고사, 수능, 회계사, 감정평가사, 별지사 등, 그 많은 어려운 시험이 있지만, 여기에서 합격한 분, 고득점자의 공통점은 다 자기만의 요약 노트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학력고사 세대이긴 하지만, 저도 그때 요약 노트 만들었어요. 자, 학원에서 경험 많은 강사가 다 요약집을 제공을 합니다. 하지만 이건 남이 만들어준 거잖아요. 요약집은 달콤하지만 몸의 보약은 아닙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요약 노트가 훨씬 더 기억하기도 좋고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반드시 자기만의 요약 노트 만드세요. 요약 노트는 한 번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업데이트 해야 됩니다. 핵심 내용, 잘 헷갈리는 것, 자주 틀리는 것 등 반드시 정리를 하고 맨 나중에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10월 말에 10월 31일 날 공인중개사 시험 보잖아요. 그러면 한 9월 말 정도? 네. 9월 말 정도에 출력을 합니다. 출력 뒤 또 추가하는 사항은 볼펜으로 써놓으면 됩니다. 제 경험으로 보니까 민법, 공법은 A4 용지 한 100에서 120쪽, 다른 과목은 60 내지 70쪽 정도면 충분합니다. 저도 요약 노트 만들긴 했는데 막판에 시간 부족으로 읽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턱걸이 합격했습니다. 안 그랬으면 제가 평균 70에서 75점도 획득했을 겁니다. 기출문제만 풀어도 됩니다. 이 문제가 많이 제공돼요. 학원에서 제공하는 문제, 그 다음에 뭐 모의고사도 있고 막 그러죠. 근데 제가 보니까 이 학원 강사들이 시간에 쫓기잖아요. 그러니까
또 기존에 나왔던 문제 그대로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비틀어서 낸다고요. 한데 그러다 보니까 좀 뭐라고 할까, 좀 꼬투리 잡히식의 문제도 좀 많고 정연되지 않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기출문제만 풀어도 된다. 기출문제야 국가에서 정부 당국이 또 유명한 분들 동원해서 고민고민해서 내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기출문제 15회 이후, 왜냐면 15회 이전 문제들은 굉장히 쉬웠다고 해요. 그러니까 15회 이후 전부 시간이 없다면 23회 이후 최소 서너 번 반복해서 풀어봐야 됩니다. 저는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막판에 23회 이후 겨우 한 번 풀어봤거든요. 아, 이게 또 턱걸이 합격의 큰 이유예요. 이거 서너 번 풀어봤으면 이것보다 점수 훨씬 더 잘 나왔을 거예요. 이제 가끔 단기 합격 쓰기 보면 뭐 기출문제만 풀어보고 합격했다? 100% 뻥이에요.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긴 해요. 하지만 그 문제 그대로 100% 그대로 나와요? 절대 그렇게 안 나와요. 다 변형해서 나오지. 제 이제까지 경험으로 볼 때 운전면허 필기시험만 기출문제 풀어보고 합격 가능했습니다. 아니, 다른, 그래도 국가에서 내는 시험인데, 어떻게 기존에 냈던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를 내요. 기출문제만 풀어보고 합격했다? 이게 100% 뻥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본서를 통한 학습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변형된 문제 절대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풀이에서 점수 잘 나왔다고 자기 실력으로 착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 30일에 부동산학 개론 60점 살짝 넘겼거든요. 한데 기출문제는 항상 90점 맞았어요. 공법도 제가 딱 60점 맞았지만 기출문제 풀이 때는 70에서 75점 맞았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학원 강사든 인간 강사든 이 강의를 할 때 기출문제 위주로 강의를 한단 말이에요. 기존은 출제됐던 부분을 아주 강조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따라서 기출문제를 풀게 되면 잘 맞을 수밖에 없어요, 점수가. 근데 기출문제를 자꾸 풀어보라고 하는 건 여러 번 출제자의 의도, 목표, 흐름을 파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풀자가 어떤 문제 맞았다고 다 알았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문제와 관련된 사항을 추가 공부해야 됩니다. 샅샅이 뒤져서. 예를 들어서 제3자를 위한 계약 관련 기출문제를 풀었다고 해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내가 다 알았네 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과 관련된 사항을 다 뒤져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작년 30일에 공인중개사 시험 평균 60점 살짝 넘어 턱걸이로 합격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얼마나 공부를 했나? 민법, 공법, 기본서, 통독 5번 내지 6번. 요약 노트 만들었고 근데 뭐 시간 없어서 읽어보지도 못했고 제대로 23회 이후 기출문제 한 번 풀어봤고 다른 과목은 기본서, 통독, 선어회, 요약 노트 23회 이후 기출문제 한 번 풀어보기. 요약 노트는 시간 부족으로 못 읽어봤고 핵심 요약집은 핵심 요약 동영상 강의 들을 때 빼고는 안 받고 못 바꾸고 학원에서 제공하는 백선, 특강 등 그리고 모의고사도 거의 못 풀어봤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습량 부족했던 거죠. 그러니까 간신히 턱걸이로 합격했죠. 그래서 제가 권고드리는 건 학습량은 최소 2000시간은 확보하라. 기본 동영상 3번 시청, 기본서 통독 9에서 10회, 요약 노트 5회독 이상 거기다 업데이트하고 기출문제 15회 전부 3번 이상 시간 없으면 23회 이후를 제가 했다면 평균 85점 이상을 획득했을 거예요. 이 과정을 다 수행하려면 최소 2000에서 2100시간 아니면 사람에 따라서 2300에서 2400시간 정도 필요하겠죠. 하루 10시간씩 공부한다면 6 내지 7개월 어쩌면 8개월이 걸릴 수 있어요. 이게 안전한 합격에 필요한 최소 시간. 그러니까 시험 당일날 설사 복통을 하지 않는 이상 최소 2000시간 이상
공부를 해야 설사복통을 하지 않는 이상 비교적 안심하고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당일 컨디션이 아주 좋고 운이 따른다면 80점 이상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 합격 쓰기 보면 뭐 900 내지 1000시간 공부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많은데 그거 다 뻥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과목별 공부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민법, 기본서 10회 이상 통독이 최고입니다. 또는 기본 동영상 20회, 30회 이상 반복 시청. 민법에 판례가 1000개 이상 나와요. 이거 대학 때 법학을 전공했거나 아니면 뭐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을 했거나 아니면 뭐 법원 행정처 같은데 예? 거기 공무원으로 일했다거나 관련 직업을 가진 사람 아니면 요약집 봐서는 이해 불가능합니다. 그냥 민법은 판례, 이게 판례가 핵심이거든. 요즘 문제 다 판례로만 나와요. 단답식으로 안 나온단 말이에요. 판례로 나오니까 마르고 닳도록 읽고 외워야 합니다. 무조건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해를 바탕으로 외워야 합니다. 일단 부동산학 개론. 부동산학 개론에서 이제 수험생들이 가장 골치 아파하는 게 이제 계산 문제잖아요. 그래서 계산 문제 포기하는 분도 많고 실제로 일부 유튜브들은 부동산학 개론에서 계산 문제는 포기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안 됩니다. 부동산학 개론 40문제 가운데 계산 문제가 10문제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거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 계산 문제가 이 수학이 아니라 산수예요. 이거 저 중학생 수준의 산수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되 단 문제를 보고 계산법 고민한 시간은 없습니다.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기계적 문제 보기만 하는 순간 기계적으로 바로 공식 푸는 법이 튀어나와서 풀 수 있도록 반복해서 문제풀이를 해봐야 됩니다. 가끔 변형된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뭐 미적분, 행렬 나오는 그런 계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산수기 때문에 문제를 아주 반복해서 기출문제 반복해서 여러 번 풀어보면 이 계산법이 바로바로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네, 다만 이제 부동산학 개론 뒷부분에 감정평가 관련 문제가 적으면 한두 문제, 많으면 두세 문제 나오는데 이건 좀 포기하세요. 이게 관련 공식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요거 그 감정평가 관련 계산 문제 공부할 동안에 다른 문제 보는 게 더 낫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부동산학 개론 앞부분이 경제의 원론격이에요. 그래서 스톡, 플로우, 수요 곡선, 공급 곡선, 탄력성 등 나오는데 저는 저 인간 강사에 불만이 있는데 이 부분 다 외라고 가르치더라고요. 이거 외울 필요 전혀 없어요. 부동산학 개론에 나오는 경제 원론은 이거 고등학교 경제 수준이에요. 이거 머리 굴려서 조금 이해하시면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다 이해 가능해요. 이거 외우지 마세요. 그래서 의외로 좀 이제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계산 문제 포기해버리고 경제 원론 부분을 또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안배 이거 1차가 민법하고 부동산학 개론 80분 안에 다 풀어내는 연습 5번 이상을 해야 됩니다. 이 연습을 안 하면 시험 당일 긴장해서 시간 부족으로 계산 문제 손을 못 댑니다. 1분에 한 문제 푸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자, 1차 시험 시간이 100분인데 왜 제가 80분 안에 다 풀으려고 하냐? 다 풀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냐? 이게 마킹에만 5분 소요돼요. 처음 80분 안에 딱 처음 보는 순간 바로바로 풀고 안 풀리는 문제가 나옵니다. 계산 문제 포함해서 한 15에서 20문제 나올 거예요. 나머지 15분 안에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봐서 안 풀리는 문제 절대 붙들고 있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거 감안하면 1분에 한 문제 푸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제가
이 연습을 충분히 안 해가지고 시험 당일 나가니까 긴장하니까 시간 안배 실패해서 계산 문제를 전혀 못 풀었어요. 거기다 찍어버렸어요. 반드시 민법 부동산학 개론 80분 안에 다 풀어내는 연습을 5회 이상 해보세요. 자, 과목별 공부 전략, 중개사법. 이 중개사법은 아주 전략 과목입니다. 전략 과목입니다. 왜냐하면 공법 50점 넘기기 만만찮아요. 공시법 및 세법 60점 넘기기 힘들어요. 결국 중개사법에서 고득점해야 2차 합격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가능해요. 중개사법이 제일 그래도 만만한 시험입니다. 중개사법 중간쯤에 과태료, 벌금, 1년 징역, 3년 징역, 절대적 등록 취소, 의무적 등록 취소 등 외워야 할 항목 15개, 20개 정도 나오는데 이거 다 외워야 됩니다. 그래야 고득점 가능해요. 강사가 외우는 법 가르쳐줍니다. 뭐 관직상, 득구단, 지금 기억나는데 좀 유치찬란해요. 그래도 꼭 외우세요. 공법. 공법은 한마디로 악마의 과목입니다. 외워야 할 수치 카테고리가 한 2,000개 이상 되는 것 같아요. 뭐 어느 인터넷 그 후기 댓글 보다 보니까 대학원에서 도시공학 전공했던 분이 도시공학 전공한 나도 공법에는 혀를 내둘렀다고 그런 댓글도 있던데 정말로 어렵습니다. 공법은 수치가 너무 많아서 통독도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각종 정비법이라든지 관련 주택관련법, 건축법 여기에 이 관련 법 규정이 얼마나 방대해. 그걸 폰트도 작은데 그게 빽빽하게 나와요. 이게 통독도 불가능해요, 이게. 그래서 공법 기본서를 보면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 또 강사가 중요하다고 체크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그냥 마르고 닳도록 읽어서 무조건 외우세요. 그리고 이제 강사가 외우는 법을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자기 나름대로 스토리를 만들어서 외우세요. 저는 두목이 기둥간격 10m의 높이 139m 건물을 올라갔다. 63 필딩, 빌딩이 아니라 필딩. 여기서 필은 필로트입니다. 다중복합 건물이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 만들어서 외웠는데 지금 기억도 안 나요. 뭐 때문에 이 스토리를 만들어 외웠는지 전혀 기억도 안 납니다. 아무튼 이렇게 외우세요. 공법은 휘발성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달달달달 외워도 일주일 지나면 까먹어요. 할 수 없죠. 이건 무조건 외우세요. 공시법, 민세법. 이 불합격한 분들의 아무튼 그런 분들의 글을 읽다 보면 공시법, 세법 등한시하다가 불합격한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유는 시간이 모자라니까 맨 나중에 가서 공시법하고 세법을 갖다가 등한시하는 거죠. 그러다가 뒤통수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험 공부 계획을 잘 세우셔서 절대 공시법 및 세법 공부 시간을 부족하지 않게 배분을 하셔야 됩니다. 공시법의 앞에 지적 측량 부분은 비교적 간단하는데 뒷부분 등기사항 부분이 어려워요. 여기가 어려워요. 여기가. 근데 민법을 충분히 학습해두면 공시법 등기사항 공부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민법 기본서 통독하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세법의 경우에 계산 문제는 포기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굳이 여기 붙들고 세법 계산 문제 하실 필요 없어요. 세법 계산 문제 많이 나와야 한두 문제? 두세 문제까지 안 나올 거예요. 한두 문제 나오니까. 유튜브 같은 거 보다 보니까 이거 내가 봤을 땐 정말 말도 안 되는 공법이 소개되기도 하는데 어떤 분인데 과목별 출제 비중 낮은 곳을 아예 공부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학습해야 할 분량을 30 내지 35% 줄이고
그 대신 다른 부분에 집중함으로써 90점 이상 맞아서 합격하자는 전략.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나머지 70% 부분에서 90점 이상 득점에 가능하는데 제가 볼 때 어떤 과목 시험 공부에서 7, 80점 맞는 건 어느 정도 열심히 하면 돼요. 근데 90점 넘어가려면 7, 80점 맞을 때보다 2배 이상 공부를 해야 90점 넘어갈 수 있어요. 즉 학습해야 할 분량을 30 내지 35% 줄이고 나머지 70% 부분을 열심히 해서 90점 이상 득점해야 되는 게 전체를 다 공부해서 70점 맞는 것보다 공부할 분량이 더 많아요. 공부할 시간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요. 이거 뭐 아니면 도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런 말도 안 되는 공부법이 나오는 것 자체가 스스로 공인중개사 시험의 가치를 깎아먹는 거고 실제로 그걸 제시하는 분이 나는 과연 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했는지도 의문일 정도예요. 이건 저 말도 안 되는 공법입니다. 진짜 재수 좋으면 될 수 있는데 이건 저 로또 2등 정도 당첨할 운이 따라야 가능합니다. 이 공법 쓰지 마세요. 결론입니다. 학문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명사 박사라는 애가 있었어요. 별명이 왜 명사 박사냐? 그 영어 참고서가 되게 앞부분이 명사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하도 영어 공부가 안 되니까 이 참고서 봤다, 저 참고서 봤다. 그러니까 명사만 잘 알게 된 거죠. 결국 좋은 대학 못 갔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일반 입장에서 볼 때 사실상 고시 수준입니다. 전업으로 할 경우 1년, 직장이나 육아와 병행할 경우 2년 걸리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단기 합격 수기는 거의 가짜뉴스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본서 9번에서 10번 통독, 기출문제 3회, 5회 반복, 자기만의 요약노트 만들기 그런 식으로 열심히 하세요. 하루에 10시간씩 투입해서 6, 7개월 혹은 7, 8개월 걸린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게 최소 시간이고 기본은 전업을 할 경우 1년, 직장이나 육아와 병행할 경우 2년. 그리고 이제 사소한 거지만 시험 당일날 호치키스 꼭 챙겨가세요. 이게 시험지 크기가 A3거든요. 이게 6 내지 8페이지인가? 이거 그날 긴장하는데 이게 잘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처음 풀 때 못 푼 문제 나중에 다시 넘겨서 풀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걸리적거려요. A3 한쪽이 고정이 시험지는 A3 크기인데 한쪽이 고정이 안 돼 있으니까 꼭 호치키스 챙겨가서 시험 문제 시험지 받자마자 한쪽을 탁 찍으세요. 그래서 책처럼 만드세요. 그래야 넘기기 편합니다. 제가 합격 쓰기 유튜브 합쳐 한 300건은 본 것 같은데 그 어디에도 호치키스 챙겨가란 말이 없더라고요. 호치키스 꼭 챙겨가세요.